여러분께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제3차 세계대전이 이미 오래전부터 예언되어 있다는 사실에 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러시아 침공 11일째인 6일,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 북서쪽 인근 지역을 향한 포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지금 이 순간에도 수도 점령을 위한 길을 뚫기 위해 노력 중인데요. 피난민을 향한 포격 영상이 SNS를 통해 삽시간에 퍼지는 등 현지 주민들은 이 참혹한 현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가 하면 민간인들이 아르핀 탈출을 위해 이용하는 낡은 다리의 경우 러시아군 박격포가 떨어지며 일가족이 사망하는 등 안타까운 일도 있었죠. 올가 스테파니시나 우크라이나 유럽화 문제 담당 부총리는 러시아가 병원, 유치원, 학교 등 민간인 시설을 모조리 파괴하고 있다고 호소했으며 그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강하게 저항 중인 우크라이나군에 관해 말하며 러시아가 민간인을 향해 악랄한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200년간 중립국으로 알려졌던 스위스를 포함하여 유럽 전역이 러시아의 무자비한 침공을 규탄하고 나선 가운데 10일 만에 150만 명 이상이 외국으로 탈출하는 등 우크라이나인 난민 수는 급증하고 있으며 유엔 난민기구의 필리포 그란디 대표는 이를 두고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심각한 유럽 내 난민 위기라고 밝혔고 폴란드는 가장 많은 우크라이나 난민을 받아들여 지난 2월 24일에는 그 규모가 92만 2,400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2022년에 일어날 일이라고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러한 와중에 놀랍게도 갑작스러운 러시아의 침공과 이로 말미암아 3차 세계대전이 발발할 것임을 아주 오래전부터 예언한 5명의 예언가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 전쟁 발발을 예언한 이들은 누구인지, 이들의 예언과 실제 현 상황이 어떠한 국면을 보이고 있으며 이것이 3차 세계대전으로 귀결될 것이라는 의견과 더불어 현재의 상황이 어떻게 종료될 것인지에 관해 언급한 이들의 예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그렇듯 예언은 그저 현 상황을 비추어 보는 요소로만 감상하시되 결코 맹신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영상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냉전 시대 이후 유례없는 미러 대립으로 제3차 세계대전의 시작이 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불안감이 계속되는 가운데 일전에 업로드된 영상에 이를마이어의 예측보다 6년 앞서 제3차 세계대전을 예언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1700년대 영국의 건축가이자 스코틀랜드 건축가였던 아담 형제로 이들은 러시아의 공세를 촉발할 요인은 발칸 분쟁으로 분석하며 유고슬라비아의 도움으로 전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이라 설명했는데요. 러시아는 오랜 기간 동안 공격 계획을 준비했을 것이며 러시아 장교는 이미 가방에 이동 명령을 보유하여 지도자의 최종 지시만 기다릴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고대와 동일한 역사적 배경을 가진 우크라이나 영토를 되찾아오려는 푸틴의 야심이 어쩌면 오래전부터 예견되어 왔을지도 모를 일인데요. 이 대머리 아울러 그는 크게 3가지를 예언해서 설명했으니 첫째, 주요 추진력은 스웨덴에 영향을 미치고 노르웨이와 덴마크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둘째, 스페인과 프랑스를 거쳐 대서양 연안으로 진격하고자 할 것이다. 셋째, 전쟁은 독일에서 종결될 것이다. 이러한 3가지 예언이 현재까지의 물리적인 국가 간 충돌의 여부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듯한데요. 단순히 지정학적인 전쟁의 움직임 외에도 오늘날 정세의 움직임 측면에서 각국 정상의 흐름을 유의해서 살펴보면 좋을 듯하니 지난 2일 러시아의 경우 전투기 4대가 발트의 고틀란드 섬 동쪽 스웨덴 영공을 침범한 경우가 있었고 지난 6일 덴마크의 경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하여 국방 예산을 대폭 늘리는 한편 러시아 천연가스로부터 독립할 계획을 밝힌 바 특히 덴마크는 유럽연합의 공동안보 및 국방정책에 합류하는 안을 두고 오는 6월 1일 국민투표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는데요. 해당 정책에 합류하게 되면 덴마크는 EU의 공동군사작전에 참여하며 EU의 틀 안에서 군사력을 개발하고 획득하는 데 협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의 침공이 EU 주요국에 영향을 미치며 이들 간의 단결을 가져오면서 유럽 대륙까지의 실질적인 진격은 발생하고 있지 않고 있지만 앞서 언급한 대로 물리적인 군사 상황의 이동만 아니라 침공으로 인한 유럽 대륙 전역의 정치적 위기와 그러한 흐름 측면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다음 러시아의 침공을 주장한 예언가 역시 러시아로 인한 유럽으로의 군사적 이동을 예견했는데요. 조셉 스토커트는 1899년 12월 30일 러시아 베레산 식민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탱크가 독일을 넘어갈 것이며 동쪽에서 와서 서쪽으로 엄청난 속도로 이동할 것이라 설명한 바 있는데요. 장애물이 방해가 되면 모든 것을 평평하게 만들어 세계의 선봉에서 북해를 따라 서쪽으로
독일 중부로 알프스를 따라 남쪽으로 이동할 것이라 분석하였으니 백성이 서쪽으로 달아날까 두려워 프랑스에서 도주하는 사람들과 교착 상태에 놓일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적대군에 의해 국민이 휩쓸리고 명령을 거부하는 자는 총살될 것이며 적대군이 필요로 하는 식량과 모든 것은 빼앗기고 러시아의 탱크 부대는 라인강까지 침범할 것이라고도 경고했죠. 거시적인 측면에서부터 보면 다른 점이 다수 있으나 쏟아지는 피난민들과 난민 사태로 점차 교착 상태에 놓여가는 우크라이나의 상황을 엿볼 수 있기도 합니다. 유엔 난민기구는 이번 사태로 최대 400만 명의 난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추산했는데요. 겨우 몸만 빠져나와 또 다른 행선지를 고심하는 이들은 이웃나라 주민들의 따뜻한 환대와 지원에도 잠시 앞으로 험난한 시간들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전쟁 도발에 이어 더 나아가 미 러시아 간 열핵 전쟁을 주장한 예언가도 있는데요. 현대에 들어 제3차 세계대전의 가능성은 상호 간의 상당한 추리를 야기하는 만큼 경미하다고는 하나 유의하는 차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러 간의 전쟁 발발로 인한 예언들은 예상이 가시겠지만 상상만으로도 아주 끔찍합니다. 앞으로의 세계사에서는 다시금 그런 거대한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야 할 텐데요. 1894년에 태어나 1965년까지 살다 간 것으로 알려진 에르나 스티글츠는 미러 전쟁이 다시금 발발한다면 러시아는 세력 확장을 위해 유럽으로 진출할 것이며 방사성이나 화학 및 무기의 사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으니 이는 막대한 시민들과 국가 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후퇴로 나아갈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특히 그는 러시아의 분노는 유럽을 이끄는 통로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에 우발적 전쟁의 가능성을 늘상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예언. 오늘날의 전쟁도 갑작스럽게 다시금 발생한 것을 보면 종전과 휴전의 줄타기 속에서 꾸준히 러시아의 동향을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공중에서도 지상에서도 바다에서도 무자비한 공격을 쏟아내고 있는 러시아는 평화협정을 파기하며 북쪽, 동쪽, 남쪽 국경을 넘어 침공을 시도하고 있으니 사망자가 지속 증가하는 가운데 푸틴 대통령은 유럽의 평화를 무너뜨린 책임을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머리색 푸틴 대통령은 여전히 이번 군사적 행동의 목표가 우크라이나 정부의 괴롭힘과 집단 학살의 대상이 된 시민들을 보호하고 비무장화, 비나치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유럽의 지도자들은 1940년대 이후 가장 어두운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를 유럽사의 전환점이라고 표현한 바 한편 냉전 시기의 소련을 회상하며 젤렌스키 대통령은 문명세계로부터 러시아를 고립시키는 새로운 철의 장막을 피하고자 우크라이나가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군사적 개입을 넘어서 개인을 겨냥한 러시아의 도발에 유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요제프 쿠겔비어 그 역시 하룻밤 사이 벌어질 러시아의 침공을 예언했으니 처음 사람들은 예언을 믿지 못하겠지만 회랑과 성직자들에게 폭풍우가 몰아쳐 끝내 놀라운 일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투옥될 것이며 나아가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고 예언했고 산으로 많은 이들이 도망칠 것이며 산은 사람들로 가득 찰 것이라는 모호한 표현을 남기기도 했죠. 이어 밝은 하늘에 번개가 내리듯 유럽을 휩쓸 것이며 이러한 전후는 아주 갑작스럽게 러시아에 닥칠 것으로 설명했으니 모든 곳에서 소동과 파괴가 발생하여 대량 기근과 굶주림으로 사람들은 고통받으며 공장이 멈추고 일상이 중단될 것이라고도 말한 바 대지는 사막과 같은 시체로 발에 채일 것이며 사람들은 공포에 사로잡힐 것이라는 예언 또한 덧붙였습니다. 해당 구절들은 현재 우크라이나인들의 심정을 그대로 표현한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미래에 어떠한 합의가 이루어지든 아주 오래전부터 예언되어 온 고통의 목소리를 보상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고작 7천만 원 말고 말이죠. 마지막으로 만나볼 예언가는 1764년부터 1833년까지를 살다 간 농부 제스퍼입니다. 그 또한 갑작스러운 정세의 변화를 예견했는데요. 저녁에는 평화로웠지만 다음날 아침이 되면 적들이 문 앞에 서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며 다만 그러한 움직임은 오래가지 않을 것이고 며칠간 좋은 은신처를 찾는 사람들만이 안전할 것이라고 설명했죠. 쏟아지는 우크라이나인을 따뜻하게 맞아주는 유럽인의 마음이 어쩌면 아주 오래전부터 예견되어 온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어 그는 전쟁으로 인해 탈출은 하루빨리 이루어질 것이며 동쪽에서 전쟁이 발발할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이어 그는 동쪽이 두렵다고 예언하며 국경을 지키고자 나선 병사들은 하루빨리 따뜻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한 한편 고국을 지키고자 하는 병사들의 움직임은 대지에서 자라는 버섯과 같이 힘있는 움직임일 것이라고 설명하며 마냥 전쟁이 종식되기를 손꼽아 기다리기보다 평화를 되찾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움직임으로 민중이 함께할 것이라고 덧붙였죠. 현재의 우크라이나인의 치열한 투항의 모습과 이에 동참하는 유럽인들의 모습이 이러한 예언을 방증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마침내 그의 예언처럼 부디 러시아의 침공으로 인한 고통이 하루빨리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 현 시각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는 러시아의 최대 강점인 속도전을 구사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인 바, 한국국방연구원 두진호 선임연구원과 김홍석 현역 연구위원의 얘기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개전 초기 50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며 러시아군 특유의 강점인 속도전을 발휘하지 못했다 라는 분석이 존재합니다. 휴전협상 의제를 둘러싼 이견으로 러시아군 공세가 강화되고 우크라이나군의 게릴라식 도심지역 작전이 결합되면서 전쟁의 장기화를 암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아울러 러시아군은 작년 3월부터 불시 훈련 목적으로 장시간 야외에서 훈련을 진행한 탓에 전투 피로가 누적이 되었고 공격력 약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덧붙였으니 우크라이나 당국은 러시아군으로 추정되는 병력이 민간마트에 진입해 물품을 약탈하는 모습을 공개하기도 했죠. 지도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많은 시민들이 고통받고 있는데요. 약속한 주민 대피에도 상호 간의 휴전 합의를 무시하고 폭격 또한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러한 반인도적인 행태가 종식되기를 기도해봅니다. 해당 영상을 녹음 중인 3월 9일의 저녁, 코로나 확진 3일차로 목소리가 많이 좋지 않습니다. 평소보다 좋지 않은 청취 품질에 사과드리며 그래도 이번 영상 역시 열심히 준비한 만큼 구독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3월 10일은 루팡의 생일입니다. 생일을 앞두고 격리 중에 홀로 이렇게 영상을 만드노라니 조금 슬픈 감정이 들기도 하는데요. 좋아요 한 번씩 클릭해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고 싶으신 영상 주제가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얼른 쾌유하여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스릴루팡이었습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드립니다.